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당진 지역사회의 수건사업 중 하나, 대통령 공약으로도 반영된 제2서해대교 건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교통량과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 추진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 사업을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선호 당진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당진시의회 이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헬로TV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당진시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는 우리 지역 최고의 현안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2서해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목표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서해대교는 정체가 좀 가장 심한 곳으로 좀 많이 알려져 예, 있는데 그만큼 기존 서해대교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도 클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서해대교의 정체는 전국적 최고라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이번 추석에도 서해대교의 정체로 전 국민을 놀라게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귀경길에 내비게이션이 서해대교의 극심한 정체를 피해 아산시 인주면 농로로 안내해 주었다가 수많은 차량으로 인해 5시간이나 논길에 갇히는 사건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네. 다시 말해 서해대교의 정체는 우회도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로지 아산만으로 우회하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말이면 32번 국도는 서산부터 정체가 시작되고 38번 국도는 현대철 정문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지역의 지역민들은 극심한 서해대교의 정체로 인해 너무나 큰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로의 건설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해대교의 정체로 통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통행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혹시 실제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서해대교의 정체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사고라도 발생하면 우회도로가 없는 관계로 극심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2006년 10월에는 29종 충돌 사고로 전면 통제한 적이 있고요. 네. 2015년 12월에는 서해대교 주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무려 16일이나 전면 통제한 적 또한 있습니다. 네. 태풍이라도 올라오면 속도를 50km 이하로 제한을 하고 초속 25m의 강풍이 불면 전면 통제하는 관계로 통행과 안전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극심한 정체 또 우회도로가 없다는 점, 이 부분만 봐도 지금 서해대교, 제2서해대교 건설의 타당성이 좀 뒷받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이 외에도 제2서해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제2서해대교 건설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교통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충청남도가 실시한 제2서해대교 사전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서해대교의 일일 교통량은 9만 대로 이미 포화 상태인 것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2030년까지 9만 6천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해대교가 위치한 아산만권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이고요. 아산만권에 인접한 당진, 서산, 아산, 천안, 평택, 화성 등의 인구는 2014년도에 220만 명에서 현재 29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 지역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성문 국가산업단지, 아산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요. 당진 기업혁신파크, 송산 그린시티, 고덕,
신도시 등 서해안을 따라 대규모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대규모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인구가 늘어난 만큼 교통, 인프라도 함께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왜 제2세대교가 필요한지를 알 것입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산만권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핵심 권역이다, 또 성장 동력 지역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지역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제2서해대교가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풍부한 일정 물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밀접해 있고 산업 간 물류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지역의 지역 내 총 생산은 204조 원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로 기업은 23만 개, 대학만 34개가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이러한 배경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베어밸리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따라서 제2서해대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아산만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위원장님, 또 한편에서는 주변의 교통망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면서 이 제2서해대교가 추가로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있죠.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기 남부와 충청 서북부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전북 이산과 평택의 서해안선이 포승 분기점에 연결하는 관계로 서해대교의 정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서평택을 기준으로 교통망이 그물처럼 펼쳐져 있으나 서해대교를 통과해야만이 해소가 되는 문제이고요. 서해대교의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서해대교의 전후로 서평택 분기점과 당진 분기점에 수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해대교의 상습 정체 구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서해대교를 확장할 수도 없는 관계로 주변의 교통, 인플라 구축 없이는 심화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서해대교 외곽에 아산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2서해대교의 경제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충청남도의 제2서해대교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저 터널인 최단 노선으로 연결했을 때 경제성 분석 결과 0.87로 이는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평균치인 0.76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해저로 건설했을 때가 경제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네. 하루 평균 14억 원의 교통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주변 교통이나 개발 등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제2서해대교의 경제성 확보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서해대교가 건설이 되면 당진 지역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다른 지역 발전에도 많은 변화를 좀 가져올 것 같다라는 기대도 되는데 네, 실제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2서해대교 건설은 당진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성문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산단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며 그만큼 물류 비용이 절감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네. 둘째는 관광산업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 서해안 니아시스 해안과 당진의 다양한 문화적과 먹거리 등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환경보호입니다. 교통 체증이 줄어들면
차량의 배기가스가 감소하여 대기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 간의 연결 강화입니다. 제2서해대교는 당진과 인근 지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제2서해대교 건설은 당진 및 주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 및 환경보호 그리고 지역 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건설의 필요성은 좀 잘 들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기 위해서 가장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또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당진시의회는 3대와 4대 시의회에서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3대 시의회에서 2022년 1월 처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 및 국회의장 예방을 하였으며 국토부와 충남 서부권의 공의회와 공도 협력을 결의하여 제2서해대교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게 노력한 결과 네. 대통령 공약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으며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서해대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네. 제4대 시의회가 새롭게 시작된 이후에도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제2서해대교가 대통령 공약사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기자회견과 충남 도지사와 국토부 1차관 면담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현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현재 이 제2서해대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제2서해대교는 민간 투자 방식의 당진, 광명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방식과 공공투자 중심의 국도 77호선과 국도 38호선을 연결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었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은 당진 광명 고속도로 건설에 의문을 가진 시민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백지화버린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국도 77호선과 국도 38호선에 연결하는 방안인데 현재 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되기 위한 후보 사업 수요 조사에 제출하여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조만간 기재부가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인데 네. 반드시 포함되어야 추진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후순위에 밀려 있어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투트랙 중에서 하나인 이 민간 투자죠. 당진 광명 고속도로 사업이 무산이 됐다라는 게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예. 당진 광명 고속도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현재 충청남도는 국도 77호선과 국도 38호선의 연결을 통한 방안에 집중하면서 또 다른 대안으로 당진 화성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의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방안이든 제2서해대교의 건설을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도 77호선과 국도 38호선의 연결을 통하는 사업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생각되어 우선 네.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참 뭐 공감은 다 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이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기까지는 참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예. 네, 앞으로 좀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예. 혹시 앞으로 계획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예. 제가 위원장을 맡은 지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2서해대교를 추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당위성과 필요성은 일일이 나열하기에 차고 넘칠 만큼 이미 충분합니다. 네.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진 광명간 고속도로가 무산된 것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사과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정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임기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할 것입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시민단체들과 국회를 방문하여 주변 지역 국회의원들께 제2서해대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기자회견을 추진할 것이며 필요시 범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책이 구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와 당진시 차원에서는 제2서해대교 건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데이터와 논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이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2서해대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문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보면 서산태안 지역의 많은 분들이 서해안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서 국도 32호선을 통해 당진 IC를 그렇죠.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또 당진시의 교통의 정체가 좀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외곽도로 건설 추진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당진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생각할 때 크게는 제2서해대교고요. 당진시에 국한하면은 실은 외곽도로 건설이 최우선 과제라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 또한 100% 공감을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곽도로는 정미에서 송화까지 총 길이 6.7km이고 이중 도시계획도로는 2.7km로 현재 70%가 보상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약 600억을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4km 구간을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하고 노력하여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포함되기 위한 정지 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꼭 추진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 또한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2서해대교는 당진 시민만의 염원이 아니라 인천과 일산 등 경기 서북부와 충남 그리고 전라도 서해안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국민 모두가 겪는 극심한 정체를 해결할 대안임을 명심하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당진 시민의 염원인 제2서해대교가 꼭 추진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호 당진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